강헌의 요주의 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네, 6월 네 번째 주 요주의 인물은요. 이번 일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어쩌면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이 바로 6월 25일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개전했죠. 또 같은 또 6월 25일이 일요일이라서 더욱더 또 뜻깊은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6.25와 관련된 어떤 인물을 찾아보다가 어쩌면 의외의 인물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바로 한국 여성 소설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고 박완서 작가를 요주의 인물로 골랐습니다. 아니 6.25와 박완서는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이미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의 소설을 읽어본 사람이면 1931년생인 박완서는 20살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대표작들에서는 바로 그 6.25를 배경으로 혹은 그 6.25라는 어떤 분단의 동족 선장과 분단의 후유증들이 굉장히 많이 소설로 그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삶 자체도 어쩌면 6.25라는 어떤 그런 정말 인간이 사실은 꼭 절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가장 큰 비극, 그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나 또 드라마틱하게 또 변동했기 때문에 어쩌면 꼭 전쟁이 꼭 군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전쟁을 통해서 좀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을 개척하게 된 박완서 같은 어떤 그런 작가의 삶을 검토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완서 작가의 직계과 후배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고등학생은 70년대 때부터 그 박완서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박완서 작가의 또 명식을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참으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박완서 작가의 명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년 정유월 계유일 을묘시생입니다. 계유일주이고요. 유금편인이 아주 강력하게 월지와 일지 두 개의 사령부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신금으로 투간에 있으니 바로 이 편인의 힘이야말로 이 원국 전체를 지배하는 굉장히 강력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주에 아주 철주를 내리고 있는 을묘식신을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유금의 세력이 강한데 묘목이나 을목이 약했다면 바로 이 유금의 세력 때문에 이 식신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겠지만 튼튼하게 이렇게 바로 자신의 주에서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을묘식신은 이 편인의 기세와 충분히 대결을 벌일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결국 이 식신의 힘이 결국 이 원국의 두 번째 키워드이자 동시에 이제 이 원국을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용신이 참 외롭게 써 있는 저 월주 편제 정화 편제인데요. 이 상태로 봐서는 이 정화는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화마저도 이 연지 미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공경을 당한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희신에 해당하는 목과 화의 기운이 모두 원국 안에서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것을 바로 일간인 개수가 쉽게 쓸 수 있게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원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명식을 흔히 인다신약의 명식이라고 하는데요. 일간 개수는 약하지만 인성이 굉장히 강한 명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재성을 용신으로 삼고 식신을 희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를 그 다음 자신을 지키는 한신으로 쓰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화의 대우는 불행하게도 거의 80대 이후에나 오기 때문에 이분이 평생을 걸쳐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0년간 그 48대원부터 흐르는 목의 기운이었습니다. 바로 식신의 기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운상으로는 화의 기운은 전혀 쓰지는 못했지만 이 식신의 힘으로 그는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위대한 예술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수가 해자축 임계로 50년을 흐르면서 이 목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난이 초년에 예상되죠. 왜냐하면 토금으로 세력이 초년 40년이 흐르기 때문에 이 초년 40년간은 굉장히 힘든 어쩌면 삶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 수와 목이 버텨줌으로 해서 그런 정말 힘든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박완서 작가는 전쟁원에 의해서 이제 휴전선이 갈라지기 전에 개성이 고향에 태어났어요. 이제 그때는 개성시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제 이쪽은 북한, 아래쪽은 이제 남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인다신약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인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인성은 육신상으로 어머니를 해당하는데 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완서 작가는 제가 아까 정화 편제가 조금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3살 때 아버지를 어이없이 잃게 돼요.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맹장염에 걸리셨는데 그냥 병 와서 수술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이제 못하고 이런 민간요법으로 하다가 복막염으로 번져가지고 어이없이 그냥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성에서 이제 우리 나이로 지금 중학교를 갈 나이에 그 어머님이 악착같이 이 박완서, 이게 오빠가 하나 있고 이제 바로 박완서인데요. 악착같이 딸이지만 서울로 가서 숙명여 요종에 이제 입학을 시켜요. 왜냐하면 일종의 치맛바람인데요.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의 외산촌 언니들은 다 이른바 신교육을 받았는데 본인은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맺힌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딸만큼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서울까지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950년 6월 달에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6월 달이 이제 개학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은 25일 정도밖에 받은 셈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고 바로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전쟁이 나고 이제 인민군이 바로 서울을 이제 점령했을 때도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계속 서울에 계속 있었고, 이른바 적치하에 서울에서 그래도 몇 달 동안은 이미 인민군들이 접수한 그 서울대학에서 계속 강의는 몇 과목을 수강을 했다고 이제 본인은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에는 그런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듯이 그렇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었지만 실제로 막상 인민군들이 서울을 장악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좀 반인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른바 좌익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좌파였던 자신의 오빠가 의용군으로 칭집돼 가가지고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와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사회주의의 환미를 느낀 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 가족사를 통해서 그에게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는, 다시는 결국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오빠가 그렇게 죽었고, 오빠의 이제 올케죠. 오빠의 부인과,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가 이제 18 기토대운, 아주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그 이른바 미팔군, 용산 미팔군의 PX, 요새는 군마트라고 부른다고 하죠. 예, PX의 초상하부에서 이제 이른바 점원으로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인생을 바꿔줄 예술가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PX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화가가 바로 박수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박수건이라는 그 위대한 작가를 어떻게 보면은 미군 미8군의 PX의 초상화 파트에서 만나서 아마 박완서 작가님은 그걸 했겠죠. 접수 받고 하는 이런 돈 받고 접수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박수건이라는 이제 그 예술가를 바로 옆에서 보게 되는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다 그랬듯이 결국 그 미군 부대에서 만났던 청년 기사를 만나서 박완서는 결혼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부로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나이 40이 됐을 때 1970년입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어릴 때 일을 했던 그 미팔군의 박수건이라는 화가가 얼마나, 그때는 이미 돌아가셨죠. 요절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화가였는지를 기억해내고, 그에 대해서 본래 그 신동아에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넌픽션 공모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수기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막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죠. 일종의 수기니까 소설이 아니고 써보니까 원고지 10장 정도 쓰기가 더 이상 쓸 말이 없고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여성동화에서 장편소설 공모가 또다시 뜨게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른바 거기에 살을 붙이고 얘기를 만들고 이른바 이제 거짓말이죠. 예, 픽션을 가미해 보니까 너무 쉽게 잘 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보다 자기의 상상력으로 없는 얘기를 하는 쪽에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그 긴 장편 1200매가 넘는 장편 소설을 단숨에 써서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밤중에 아기들 재우고 난 뒤에 이제 원고를 써서 이렇게 냈대요. 왜 그걸 쓰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 상금이 50만 원이었는데 큰 돈이죠. 자기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자신을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친정 어머니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서 나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걸 했는데 이것이 덜컥 당선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이제 첫 번째 데뷔작이 되는 남옥이라는 그 박수근이라는 화가를 모티브로 한 6.25 전쟁 배경의 소설이었죠. 그렇게 해서 데뷔한 이제 박완서는 이제 이 신축 대운을 거쳐 이민 대운, 특히 이제 이 아주 그 중요한 대운이죠. 이제 드디어 수와 목이 이제 만난 대운에 가서 단숨에 자신보다 5살 많은 정말 대작가인 박경미와 어깨를 나누니 할 만한 어마어마한 단편, 중편, 장편 소설들을 토해내면서 이 이민 개묘 20년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한국의 20세기 문학사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여성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반석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도
이렇게 작가로서 뭐 모든 상을 다 휩쓸고 잘 나가는 이 과정에도 그의 개인적인 삶의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개인적인 삶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계묘대운이 시작하는 첫 해인 1988년 무진년입니다. 아까 이 토가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운은 좋았지만 이 무토가 들어오면서 대운 개수가 무게합화되고 하는 것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상을 다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대운의 진토가 좋지 못합니다. 이 진토는 이제 진유합금되어서 완전한 귀신이 되죠. 바로 이 해에 어쩌면 그의 든든한 어떤 의지처 있던 남편이 폐암으로 타결을 하시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서 같은 해에 박완서 작가에게는 4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대 레지던트였던,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아들이 또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어떤 그런 슬픔은 정말 무엇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삶에 있어서의 고통의 시련이었겠죠. 실제로 보면 이때의 명곡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묘목이 2개, 유금이 하나, 진토와 미토가 있습니다. 묘유충, 묘유충이 더블로 일어나고요. 묘미합 또한 더블로 일어나고요. 진유합이 또 더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합과 충이 모두 8개, 지지에서만 8개가 일어나는. 보통 이렇게 합과 충이 5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길한 어떤 그런 기운이 감도는, 왜냐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런 그런 정신없는 이 기운 속에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2 존재가 이 작가의 곁을 떠나게 돼요. 이런 고통을 딛고 오로지 이제 80의 영면을 할 때까지 대작가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만, 이 당시에 입었던 그의 하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 우리도 그 슬픔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명시선을 보면 이 섬세한 계유일주가 이제 천을긴과 문창긴을 가진 을목, 식신, 희신을, 용의신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보통 이제 너무 어릴 때 전쟁을 당하고 상황을 드디어 자신의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고 한 사람의 주부로서 살면 그냥 묻힐 수 있었던 그 재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휘함으로써 정말 어떤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작가의 어떤 명예를 스스로 만들어낸 박완서의 명식이었습니다. 여주의 인물 강헌이었습니다.